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밤 9시 58분입니다. 자,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 시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이제 어떤 분이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리플을 달아놓으셨는데, 내용이 그래요.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너 지금까지 맨날 하락 얘기했는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너 이거 앞으로 대세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나 승질 나갖고 네 방송 안 볼란다. 구독 취소하고 갈란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리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 리플이, 제가 이 리플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오늘 아침 개인들의 심리가 아닐까, 이게 오늘 아침 시장의 심리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버스 상품에는 막 투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신없이 빠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날카로운 상태고, 대세 상승의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어떤 버블의 영향, 그러니까 이 미친 광기의 영향을 다 같이 받아갖고 아직까지 좀 생각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확립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아리까리한 구간인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뭐다? 대세 상승할 줄 아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리플을 달아놨는데, 그게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이거 지수 오르는 꼬라지 보니까 대세 상승인데 삼성전자 실적까지 좋았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매수지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많이 베팅을 한 게 오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결과는 장대 음봉의 하락 마감이 된 거죠. 개인들 매수 많이 올라오고, 야, 코스닥 엄청 샀네요. 개인들 매수 물량이 엄청나고, 그리고 오늘 장대 음봉의 거래량들이 제법 많이 솟은 게 바로 이러한 심리가 바탕으로 해서 나온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면요. 일단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삼성전자 실적 얼마 나왔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서야 알았거든요. 왜 신경을 안 썼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측면이라는 건 몇 달 단위로 보면 실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사실 어차피 이거 투기거든요, 단기적인 거는. 주식은 그냥 도박일 뿐이에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3월달부터 6월까지 이미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봐야, 더군다나 정고점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갭상승 해봐야, 이미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건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선반영한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빠졌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장 자체도요, 보시면 여기가 어떤 저항, 무거운 저항이 있는 자리고, 여기 6월 만기에 만들어놨던 무거운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뭐 갭상승해갖고 올라갔다 죽겠다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린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사실 살아나야 될 상품들은 다 살아났어요. 지켜야 될 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인버스 저점 살짝 깨긴 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오늘 장대양봉으로 올라오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대양봉으로 올라와서 지지력 확보했고 거래량도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로 하는 게 또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어쨌든 저점은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인버스를 오히려 비중 축소, 지금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비중 축소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약간 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5월달 6월달보다 사실 요즘이 더 인버스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비중을 늘릴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좀 뭔가 보인다면은, 타이밍이라는 게 주어진다면은 비중을 더 추가해 볼 생각도 어쨌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더 좀 하락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상승하는 족족 다 오버슈팅이라 가지고 콜옵션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쓰는 표현이 있죠. 막다른 길이다. 막다른 길이다.
인버스에 물려도 이제 뭐 두렵지가 않은 뭐 거의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선물 차트하고 옵션이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차트 딱 보시면요, 선물 차트 모양 보시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 고점에 대한 저항은 확인 한번 했고, 내일 아마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겠냐 싶어요. 내일 한 번 더, 오늘 나왔던 부분, 여기 있는 이런 부분 있겠죠, 이런 부분, 오늘 몸통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내일 장중에 아마 확인할 것 같고요. 내일 장중에 확인해서 이거를 내일도 못 넘는 모습이 나온다, 내일도 음봉으로 쭉 밀려서 마감해 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 되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 와 있죠. 삼각 수렴형 끝자락에 와 있고,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붕괴한다면은 일단은 상당히 쏟아질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어떤 뭐 여기 지지선이 있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이미 오버슈팅 해갖고 지수가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오버슈팅, 딱히 뭐 지지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지수 하락에 발목을 잡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승의 힘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력 그런 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자리는 여기 6월 15일 날 나왔던 이 저점 자리, 이 자리. 만약에 이게 붕괴가 돼서 이보다 저점을 낮추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겠죠.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니까 이거 저점 깨지면은 이제 완전히 추세는 꺾였다라고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삼각수렴형 요 안쪽에 있고, 아마 내일 한 번쯤 더 확인할 것 같고, 확인하고 나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할 텐데, 제 생각에 아래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이죠. 솔직히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요. 중국 A50이 어제 10% 오르기도 했고, 뭐 그런 걸 보면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켜야 될 상품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죠? 변동성 지수 저점 지키고 있고, 인버스 저점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쫄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은 더욱더 상승을 강하게 믿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어쨌든 조금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제 좀 진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입니다. 이거 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금융위기가 없고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한번 주도주로 간택된 놈은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 계속 같이 가거든요, 시장하고. 근데 지금은 뭐다? 경제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4%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연간. 그럼 금융위기거든요. 불황이거든요. 한번 불황이 닥쳐서 시장이 개박살 나면은 그때 주도주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시장이 꺾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가까이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삼성전자는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자빠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한번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죽을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서운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공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였다면은, 주도주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삼성전자는 지수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주도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럼 진짜 소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외가 된다는 얘기. 코스피, 예전에 코스피 진짜 많이 올랐을 때 하고 비교해보면 이때 삼성전자 소외됐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구간에 다시 한번 봉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5만 몇천 원 못 넘어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5만 몇천 원 지금 2017년 9월부터 해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액면 분할까지 해서 개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붙은 것도 있고요. 이래저래 어쨌든 좀 삼성전자 주주분들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요. 자, 그래서 한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중국 한번 봅시다.
중국 상승에는 뭐든지 시작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이 5% 올랐죠. 상해종합이 5.7% 오르고 오늘 이제 슬슬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능성은 두 개죠. 파바바바바박 꺾일 수도 있고 장대 음봉으로 바로 시원하게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엔 근데 이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내일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강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죠. 한국장도 여기 고점 테스트 한 번 더 할 것 같다. 삼성전자도 아마 고점 테스트 한 번 더 할 것 같다. 인버스도 아마 한 번쯤 더 저점 테스트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해종합도 비슷하게, 중국도 비슷하게 여기 어디서 고점을 확인할 것 같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바로 자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죠. 오늘 아무튼 홍콩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바로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기서 이게 진짜 고점인지 내일 테스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곧바로 자빠질 수도 있다. 지금 워낙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풋옵션, 한국장 풋옵션 꼬라지를 보면은 내일부터 바로 시세 주면서 빠져도 문제는 없거든요. 한국장 풋옵션을 보면 하루 더 저점을 확인해도, 아니면 내일부터 바로 시세가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얘기합시다. 미국장 얘기하고 끝낼게요. 미국장 일단 S&P는 현재로서는 터치해야 될 자리는 터치했습니다. S&P입니다. S&P도 코스피하고 똑같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고요. 삼각 수렴형 보이고 있고, 이건 이제 의미 없는 선이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형 보이고 있고, 일단 고점은 확인했어요. 고점은 확인했고, 오늘 밤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근데 한번 살짝 올라서 마감하는 것이 코스피나 어떤 이런 거에 고점 테스트를 내일 하는 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일단은 현재 고점 테스트는 한번 한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밤에 미국 정규장 시간에 고점 테스트 한번 더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선물 이거 봐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변동성 지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켜야 될 자리를 계속 지키는지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기준으로는 한 29.1 정도 요거 오늘 종가상으로도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물론 여기서 살짝 빠진다고 해도 그다지 밑에 지지선은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지금 3거래일째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습, S&P가 이런 모습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인버스와 관련된 상품들도 대부분 다 저점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서 또 이런 상품들을 봐야겠죠. 이런 상품들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지만 어쨌든 열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약간 갭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요. UVXY.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런 지지선을, 이런 거를 깨지 않고 내일도 버틸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입니다. 여기 오늘 갭상승 살짝 할 건데, 어쨌든 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지지선들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오늘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단 제 생각엔 지킬 것 같긴 합니다. 빅스, 그죠? 빅스 제 생각엔 지킬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빅스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S&P 빅스고 나스닥 빅스는 아직 산정이 안 되고 있구나.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이 빅스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마음 불편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마음만 불편한 거지, 가만 보시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표인 빅스와 관련된 상품들은 사실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인버스들도 S&P 인버스 같은 거,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진짜 간당간당하게, 이게 물론 굉장히 쏙은 쓰립니다만 굉장히 불안합니다만은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패닉하고 이럴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선 제 생각엔 더 빠져도 많이 올라가는 건 좀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우리 시장의 모가지를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 멱살을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 친구인데, 나스닥의 상승 기울기가 이게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오르기는 이것보다 더 급한 기울기로 이제 올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더 오르고 싶으면요, 이제 시장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천천히 오르진 못해요. 이미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이제 오르면 폭등인데요.
지금 요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스닥이 요렇게 오르고 지금 나스닥이 요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오르려면요 이제 이렇게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오르려면. 근데 지금 이 기울기로 오르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것도 2000년에 IT 버블 났을 때의 기울기하고 같아요. IT 버블 마지막에 2000년에 그 2000년 초반에 꺾이기 직전의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일봉이.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더 올라봐야 솔직히 막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나스닥 지수도 이제 거의 뭐 맛이 다 가고 있어서 솔직히 이제는 좀 그죠? 마음 편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변동성 지수들 모습을 보시면은 이거 뭐 대선이고 뭐고 간에 곧장 자빠져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원자재들도 비슷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오르던 구리도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강하게 오르던 유가도 이제 더 이상 40달러에서 저항을 만들면서 좀 버벅버벅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 자신감 가지셔도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이제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